5월의 첫 거래일 5월 2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말에 이제 토요일 아침이죠. 보통 토요일 새벽에 이제 뉴욕 증시를 체크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보고 뭐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반면에 이건 어땠을까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MSCI 한국 ETF를 봤는데, 그거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4% 정도씩 빠졌는데, MSCI 한국 ETF는 오히려 상승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할 수도 있겠다라고 혼자 좀 판단을 좀 내렸었는데 시장 역시 뭐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뭐 덜 나빴다. 우리가 흔히 뭐 선방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증시만 계속 되더라도 사실 시장에 대한 어떤 묻어가는 수익보다는 종목별로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 장만 계속 유지돼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별로 시장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선방했지만 내 종목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마지막 순서로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일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박근호 매니저님의 공략주 리뷰부터 알아볼게요. 네. 첫 번째로 본느였죠. 뭐 본느만 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이제 들어간 타이밍과 시장에서 움직인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모든 화장품주들이 사실 다 움직였었죠. 네. 이제 뭐 오늘 혹시 야외에서 마스크 끼셨어요? 전 오늘도 꼈어요. 오늘, 네. 뭐 끼신 분 계시고 안 끼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무슨 뭐 리더스, 뭐 제이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움직이긴 했지만,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지는 단기성 테마의 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구간에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잘 버텼었거든요. 제가 그때 설명 드릴 때 시장이 폭락이 나와도 이거는 크게 안 떨어질 거다, 견조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뭐 앞으로 화장품주들이 어떤 게 대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뭐 대장의 어떤 느낌을 주긴 힘들지만 상승의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장이 좀 흔들어도. 그래서 이 지난주 금요일 날 화장품 ETF가 전체 3% 이상 주다가 다 밀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같이 밀리긴 했지만 요 단타로 들어온 어떤 그 좀 약간 찌글찌글한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봐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말씀드리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고 신규 매수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본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내일 시장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키워드가 원자력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은 무엇일까? 네, 요거 원래 앞에 하나 쭉 있죠. 네. 앞에 이제 그 화석 연료 그 발전소들이 있죠. 네. 석탄, 석유, LNG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자력으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뭐 풍력, 뭐 이런 이게 사실 더 앞일 수도 있습니다. 원자력보다는 네. 풍력, 수력이 그 다음은 어떤 걸로 진행이 될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내노라는 기업이 사실 하나 있긴 한데 그것과 연결돼서 파생된 기업을 한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바로 종목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지앤원 에너지인데요. 지앤원 네. 에너지 어떤 에너지인가요? 지앤원 에너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이따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뭐 화석 연료 발전에서 원자력으로 넘어오고 그다음에 원자력에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뭐 위험하기도 하고 공해가 많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연료전지 발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자, 일단 지앤원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GNC 에너지랑도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 GNC 에너지가 시장에서는 사실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역 발전 및 연료전지 발전으로 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 발전은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두산 퓨얼셀이 바로 네. 그 기업이고요. 국내 대규모 랜드마크 프로젝트 좀 이따 이제 어떤 건물들을 지을 때 이 지앤원 에너지가 참여를 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대기업 연료전지 발전 채택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케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발전을 다 갖고 있는데 다 이 연료 전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해도 없고 네. 소음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금 소형 원전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원전보다는 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뭐 단점이 거의 없는 발전 방식이거든요. 일본에서는 가정에서도 이 연료전지 발전은 거의 몇십만 호가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그 상품이 상품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연료전지가 뭔지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네. 준비되어 있네요. 연료전지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에서 이제 뭐 그 가스로 우리가 보통 뭐 난방을 한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그냥 그 가스로 난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배관을 데피는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보급화돼 있는데 그 뭐 천연가스가 들어온다 보일러로 그럼 그걸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오. 전기를 만들어서 집에서도 쓰고 네. 그걸로 난방도 하고 그게 바로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기업이 원래 이제 지역 냉난방 시스템을 많이 했던 기업인데 뭐 사진은 풍력이 좀 나와 있네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기업이 참여했던 랜드마크 건물들인데 요거 혹시 뭐 어딘지 아세요? 본 것 같은데. 서울시청입니다. 네, 서울시청. 맞아요. 요거는 아시겠지? 롯데타워. 롯데타워고요.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 건물이 눈에 딱 보이죠. 네이버인데. 네, 경부고속도로를 네, 볼 그렇죠. 수 있는. 네, 옆에 신청사, 네. 제2신청사도 참여를 했고, 요거는 경북도청인가 그런데 이 랜드마크 기업 건물들에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좋긴 한데, 저는 사실 이 기업이 아주 뭐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연료전지 발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쪽에서 두산 퓨얼셀도 상당히 전 세계에서 뭐 블룸 에너지랑 원투톱을 띄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지에넌 에너지도 이 연료전지 발전에서 한 몫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되는 차원에서 일단 뭐 소개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는 지에넌 에너지인데요. 지에넌 에너지의 가격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요건 좀 약간 짧게 잡았습니다. 한 4,5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000원으로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공략주 지에넌 에너지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또 이번 주 시장에서는 네. 어떤 주요 포인트들이 있는지 이번 주 시장 포인트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 포인트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일단 주 후반으로 가면은 그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틀면 지금 뭐 FOMC 5월 달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는 6월 달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0.75의 어떤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뭐 0.5의 베이비 스텝이 빅 스텝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올리는 건 이미 뭐 그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FOMC 회의에서 이미 점도표가 1.95에 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1.95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1.95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0.5 조금 더 되는 수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1.25 정도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올리느냐 아니면 빡빡 올리느냐 그 차이인데 0.75 올린다라고 해서 시장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고 0.5를 올려버리면 뭐 0.75를 안 올려서 다행이다. 뭐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걸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그거 뭐 다 알던 건데 시장이 이미 경고를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던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오히려 뭐 러프하게 반응을 줄 수도 있고 뭐 흔히 얘기하는 올 것이 왔다라고 네. 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금리가 아니라 양적 긴축이거든요. 양적 긴축 사실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5월 달서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조금 어떤 시선을 바라볼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갖고 이제 서방 쪽 은행들의 정책이 이번 주에도 다 몰려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금리를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 수요가 둔화되는 측면과 어떤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어떤 그 경제 성장이 다시 촉진되는 것, 시장의 초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시장의 초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이제 이 금리를 올려놓고 요게 실질적으로 물가가 잡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조정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안 되네 이거 좀 더 올려야 되겠는데 얘네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시장이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할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몇 개가 있긴 한데 사실 원래는 유가랑도 똑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 좀 특별한 경우고 수출 증가율이랑 코스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합쳐놓으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코스피고 어떤 게 수출 증가율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근데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했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수출은 계속 늘고는 있어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왜 적자가 나오고 있냐? 이건 이제 에너지 수입량이 굉장히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적자폭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팩트만 좀 짚어드렸는데 코멘트를 따로 들을 필요는 없고 뚜껑을 일단 한번 다음 주 제가 출연할 시간 되면 네.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테니까 시장의 반응도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포인트들을 잘 참고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오늘의 핫했던 종목들이 어떨지 10가지 종목들 고엔스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 역시 오늘도 자리를 했고요. 또 게임주, 음식료, 실적 호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철강주, 인테리어, 사료주, UAM 관련, 마지막으로 제약 바이오까지 자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펄어비스. 오늘 시장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 검은 사막이라는 그쵸. 신작이 중국에서 네. 계속 조금 좋지 않았는데 펄어비스 특징이 신장을 내놓으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시장 막판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약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뭐 가격적으로 비싸다 싸다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조금은 좀 돌다리를 두드리자라는 의미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 자, 일단 의견 한번 드리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최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아마 우리 앵커께서는 게임을 별로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혹시 언리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언리얼 엔진.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유니티 엔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게임을 만들 때 큰 뼈대가 되는 그 엔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사에서 이 엔진을 만드는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를 다루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머 분들은 거의 최상급의 그 임원급의 연봉을 받거든요. 네. 근데 펄어비스 보통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유니티 엔진, 그다음에 뭐 언리얼 엔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노라 하는 어떤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들이 기본으로 쓰는 엔진들이거든요. 근데 네. 펄어비스가 이제 자체 엔진을 쓰는 걸로 유명하긴 한데 그게 원래 이제 MMORPG 위주로 나온 거라 보통 모바일이나 보통 뭐 돈이 많이 되는 콘솔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맞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상당히 최근에 뭐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가 그 뚫기 힘들다는 중국에서 판호를 받고 그다음에 도깨비 갖고 시장에서 많이 환호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과연 그 도깨비만 갖고 올라갔느냐 아니면은 뭐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한 게임주들의 어떤 테마에서 탔느냐 사실 그거는 반반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펄어비스가 뭐 가격적으로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펄어비스의 최고 기대장은 뭐 보셨겠지만 도깨비라고 네. 저도 사실 게임을 어떤 그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메타버스와 다 엮여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펄어비스의 도깨비가 올해는 일단은 오픈이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 시장에서 메타버스 그랬을 때 차라리 오픈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도깨비가 신작이 발표가 될 때 공개가 될 때 그때 메타버스의 분위기가 죽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일단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는 이제 그 도깨비가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은데 그 기대감이 지금 갖기에는 좀 약간 이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지금 뭐 검은 사막이나 뭐나 해서 기대감 갖고 갔다가 지금 현재 앱 순위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크게 반등 주긴 힘들거든요. 근데 네. 뭐 더 워낙 그
어떤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은 다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펄어비스의 주가에 영향을 주기에는 지금 조금 약간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3분기까지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반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뭐 지금서부터 더 떨어진다. 그래도 펄어비스인데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지겠어요. 하지만 크게 반등 주기에는 좀 약간 모멘텀이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의견은 스탑을 드렸습니다. 네, 펄어비스가 오늘 자사주 매각 소식에 또 장 막판에는 강세로 극적으로 좀 반전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게임주가 P2E 모멘텀이 붙기 전까지의 가격이 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P2E 사실 위메이드의 어떤 뭐 대표적인 재료긴 네. 한데 이 P2E 게임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저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에서 거의 안 합니다. 네. 동남아 쪽 사람들만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 게임의 재미가 부여가 되고 게임사들에 대한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미메이드의 어떤 그런 구조는 시장에서 조금 실망감을 갖기에는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주들이 다시 광풍이 불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금 바이오도 사실 실질적으로 바이오장이 온 지 한 2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똑같이 생각을 하면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약간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당분간은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게임주의 저가 매수로 좀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저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지금 사서 바로 올라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라는 의견으로 내일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스탑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600억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깃집이나 횟집 같은 데 가면 네. 남자분들이 뭐 서로 한 4-5명 되면 뭐 이거 시켜 저거 시켜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참 땡땡을 시킬 거냐 처음 땡땡을 시킬 것이냐 네. 하는 건데 사실 이 처음 땡땡이 이제 이 롯데 거죠. 클라우드, 네. 뭐 클라 땡땡 그게. 근데 지금 이제 뭐 약간 그 언저리 동네에서도 최소 5,000원. 그 다음에 좀 약간 뭐 강남권 가면 막 6-7천 원 한 병에 소주가. 근데 이 식품 업계들 보통 우리가 뭐 식품을 공산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공장에서 가격을 찍어갖고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 뭐 소주값이 왜 올랐나라고 보면 누구나 다 알듯이 주정 가격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네. 병 가격도 올랐고 병 뚜껑 가격도 오르고 또 유통 비용까지 올라버리니까 올렸는데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가격이 내렸어요. 네. 병 가격도 내려가고 뚜껑 가격도 내려가고 기름값이 확 빠져갖고 유통 가격까지 내려갔어. 과연 이 소주 가격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려가죠. 네.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정 가격이 더 오르고 어떤 이런 상품들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상승의 요인이 떨어지더라도 제품 가격이 절대 안 내려가거든요. 저는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가장 최고의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ING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롯데칠성의 수익이 좋아진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이 술이고요. 술 두 번째는 탄산음료거든요. 네. 탄산음료 요즘에 이제 제로 보통 콜라 한 병에 캔 하나에 이 각설탕이 한 20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 이제 제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그런 것도 좋다. 그 다음에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절대 안 내린다. 그래서 앞으로 주정 가격이 좀 안정화되더라도 네. 이익은 더 커진다. 뭐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롯데칠성.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은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피크아웃이다라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네.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뭐 종목마다 상품마다 틀리겠지만 사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의견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별로 안 올랐어요. 별로 안 올라서 아, 이제는 물가가 좀 잡히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피크아웃이 왔다라는 어떤 그 쪽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가지 측면의 의견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예측하기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현재 뭐 오늘도 뭐 사료, 식료품, 음식료품 테마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을 하기 힘들지만 이쪽 관련된 물가는 당분간은 잡히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자재 쪽 피크아웃, 뭐 다른 원자재들은 사실 유가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잡히고는 있어요. 네. 잡히고는 있는데 이 음식료와 관련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은 당분간 지속된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 예측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은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일렉트로닉인데요.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발표가 나온 것에 따르면 네. 4월에 수주가 5천억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그 의견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 코너에서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고 수익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일단 예전에 현대일렉트릭 변압기를 만드는 그 기업인데 이 변압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건물, 그 다음에 배거든요. 건물, 배에 변압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그때 설명드렸던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를 할 때 네. 변압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요 핸드폰 하나 충전하는 충전기에도 변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기업은 아니지만, 근데 예전에 뭐 현대일렉트릭의 최고 어떤 리스크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에서 그 받은 과징금이 있는데 네. 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의 현지 공장도 있고 이번에 중동이랑 미국에서 수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를 좀 길게 한번 좀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주들 사실 지금 고가에서 물리신 분들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조선주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수로 예전처럼 대수로 막 만들어서 저가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비싼 어떤 고급화된 그 선들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선들을 만들고 있는 건 과정인데, 저는 이게 조선주가 갈 때 현대일렉트릭은 그냥 당연히 갑니다. 무조건 가죠. 실질적으로 배에 변압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책상 사실 지금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뭐 강남 따로 이제 전국 평균 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변압기도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막 그 현대일렉트릭이 뭐 우리가 보통 어떤 뭐 정부에서 뭐 몇만 호를 뭐 공급하겠다 그러면 막 건설 관련주들 소형 건설사들 막 상한가도 가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기업은 아니긴 한데 뭐 조선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아파트, 뭐 건설 이런 것들 다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고 무엇보다 가격적으로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현대일렉트릭을 한번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단 저번에 한번 추천을 작년에 드린 종목이라 오늘 일단 한번 참았고, 나 현대일렉트릭 저는 뭐 당연히 고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떨어져도 뭐 당연히 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기업이고 좋은 가격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그러면 이제 올해 매출이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국내 모멘텀과 지금 주가가 오르고 해외발 모멘텀을 같이 좀 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뭐 사실 뭐 큰 어떤 그게 뭐 있다라기보다는 해외발에서 어떤 그 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뭐 앞으로 계속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수주를 한 것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주를 안 해도 시장에서 보는 시선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속 성장 가능할까? 뭐 예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일렉트릭이 해외에서는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어서 네.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국내 모멘텀은 뭘 봐야 될까요? 국내 모멘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선. 조선에 우리 네. 뭐 삼성중공업, 대우 뭐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네. 뭐 현대중공업 배를 만들잖아요. 네. 무조건 현대일렉트릭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좋고, 사실 저는 조선업을 지금 현재 리포트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조선업이 슈퍼 사이클에 왔다, 호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1%도 못하겠지만, 뭐 현대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뭐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하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과 함께 가는 현대일렉트릭 내일 시장에서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 또 한샘이 8%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네.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무슨 영향이 있었을지 제가 조금 예상이 되긴 하는데 뭐죠? 일단 주택이 일단 매매가 안 되고 있어서 네네.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일 시장에서는 한샘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도 일단 스탑 의견은 드렸는데요. 뭐 스탑 나빠서 스탑이고 좋아서 고는 아니고, 네. 제가 스탑을 의견을 드리는 건 조금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 한샘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뭐 한샘 보면 뭐 하츠나 이런 뭐 주방 후드 만드는 대표 기업 이런 기업들 주가를 뭐 그렇게 큰 어떤 하락은 없거든요. 근데 왜 한샘 혼자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그 금리 때문에 주택 거래가 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표면적인 이유긴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뭐 나무나 이런 원자재를 많이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금리 때문에 주택 거래가 안 돼서 이게 떨어질까? 사실 그거는 뭐 앞으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실 지금 이 한샘의 주가 흐름을 장기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네. 뭔가 좀 약간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한샘 리하우스라고 해서 이 인테리어 하는 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곤 있는데, 네. 지금 뭐 라이벌도 많이 좀 생겨났고, 어느 정도 한번 뭐 제가 느낌으로는 좀 약간 그렇거든요. 할 사람들은 벌써 한 번씩 다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근데 뭐 앞으로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테마도 탈 수 있긴 한데, 당분간은 요 하락 흐름이 뭐 제가 그때 설명드려서 여기서 선 딱 그어놓고 여기 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선 그어서 그걸로 지지정을 잡는 것 같고 돈은 100원 한 장 벌 수가 없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고요. 일단 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 표면적인 것 말고 저는 좀 약간 그 안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좀 약간 공부를 좀 해왔을 텐데,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건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저는 당분간은 뭐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팔아라. 이거는 뭐야? 떨어지면 사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경우 같으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한번 줘보세요. 저는 떨어지는 칼날로 보이진 않고 지금이 기회일 것 같아요. 공포에 사서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공포가 사실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은 좀 약간 들어가 있지만 오늘의 주가 흐름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뭐 어떤 그 반전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기업이 확 떨어졌어. 네. 근데 무엇에 떨어졌는데 다음날 리포트가 다른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1분기에 일회성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안 좋았지만 2분기에는 1분기 일회성의 어떤 요인이 사라지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 확 올라가는데 한샘은 당분간 그게 좀 구조적으로 나오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떨어진다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가격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네. 스탑 의견입니다. 네, 한샘이 아무래도 주택 매매와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한 영향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샘이 급락하면서 건설주를 비롯해서 건자재는 조금 타격이 없을까요? 일단 그 목재를 다루는 쪽은 지금 굉장히 견조한 종목군들이 많아요. 네. 근데 뭐 한샘 말고 뭐 다른 인테리어와 어떤 그런
뭐 관련된 기업들 굳이 인테리어라고 안 해도 되지만 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츠라든가 이런 기업도 굉장히 좀 견조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좀 약간 독자적인 어떤 그 하락 모멘텀이 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다른 뭐 건설주들도 오늘 뭐 이렇게 안 올랐을 뿐이지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독자적인 어떤 좀 하락이지 어떤 뭐 테마나 섹터의 업종의 하락은 좀 아닌 것으로 판단은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아봤을 때는 한샘이 사모펀드에 얼마 전에 인수가 됐던 걸로 아는데 네.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시장에서 네. 영향이 있으려고 하면 오늘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샘의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나간 실적이라는 거죠. 지나간 실적. 지금 4월 말이잖아요. 네. 4월 말인데 1분기 실적 갖고 떨어지는 것도 사실 웃기는 뭐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있긴 하고 2분기 실적이 좋으면 빵 올라갈 텐데 이 구조상 사실 이 뭐 어떤 기업이든지 성수기랑 비수기는 있거든요. 네. 성수기랑 비수기는 있는데 저는 이런 뭐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봄 아닐까요? 봄이죠. 네. 네. 봄은 이제 1분기인데 그때 실적이 조금 안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샘 공포에 사서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일지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엔스탑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와 한샘, 이지홀딩스, 베셀은 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6가지 종목들은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CG로 이제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뭐 제가 거의 모르는 종목이긴 한데 네, 매수가는 49,500원이고요. 49,000원. 네, 좀 비중은 차트를 20%. 길게 좀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이나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국내에서 웬만하면 그 바이오 기업들을 개별적으로는 사지 말자. 오, 그러니까 뭐냐면 ETF를 사자. 네. ETF를 사야 되지 개별적으로 사지 말자. 우리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갖고 큰 아픔을 함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 작년 말에 사신 분들, 뭐 재작년 말에 사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힘들지만 걱정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뭐 올라오겠지. 사실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아우 지겨워 이 수준인데 뭐 신라젠이나 무슨 뭐 몇 개 기업들이 좀 있죠. 뭐 헬릭스미스나 이런 기업들 보면 이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를 우리가 보통 뭐 담보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레고컴바이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잘 모르는 기업인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기업들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대장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면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들도 다 올라갑니다. 네. 무조건 올라가요. 뭐 바이오 장이다 그러면은 보통 한 뭐 두세 배, 서너 배씩은 좀 올라가는데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레고캠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바이오 기업들도 지금 대충 거의 바닥권이에요. 근데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뭐 기다리면 올라가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이오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개별 탄력이나 절대적으로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약간 그 시절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레고캠 바이오도 어느 정도 뭐 차트적으로 선 긋는 거 싫어하긴 하지만 저점은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는 종목이라 바이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느낌만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장이 당분간은 안 올 것 같지만 오면 세게 오니까 뭐 어떤 믿음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 테니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는 일단 바이오는 조금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이 올라왔는데요. 비철금속 테마 알려주세요. 함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270원, 그리고 비중은 25%라고 하십니다. 이구산업 저희가 요 날 추천했거든요. 네. 여기 추천을 관심 정보 드렸거든요. 그 다음 날 상한가 간. 오, 일단은 뭐 우리가 보통 이런 지금 현재 비철금속 뭐 철강 다 좋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살 때 뭐 큰 기업들이 있어요. 뭐 네. 고려 아이언이나 뭐 풍산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뭐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기업들도 있고 이렇게 이구 산업처럼 조금 약간 뭐 작지만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4,270원이요. 4,270원.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4,270원이면 저희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가격에서 올라갈 때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불고 있는 테마 있죠. 네. 뭐 음식료 테마든 지금 뭐 사료 테마든 비료 테마든 뭐 이런 테마주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득세를 합니다. 득세를 하는데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근데 전 개인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 종목적으로는 승부를 볼 수 있지만 근데 하면 다 죽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이구 산업의 실적 보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지금 더 사도 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분명 테마로 움직이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 종목들의 주온 글씨가 박혀버리거든요. 이건 테마로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구나. 네. 그러면은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당분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전 정말 좋은 기업을 생각하고 실적 더 좋아질 걸 생각하지만 이 테마성으로 많이 들어온 물량들이 시장 여기 종목에서 좀 소화가 될 때, 녹아들었을 때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걸 생각하고 있어요. 네. 뭐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좀 시쳇말을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쫄 필요가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이온텍이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8,200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네오 이온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바이오 기업이죠. 네. 바이오 기업인데 솔직히 저는 이런 기업들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지만 근데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락한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시장 때문에 떨어진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시장 때문에 떨어진 구간이 아닌데 이 떨어진 이유가 사실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떨어진 이유가 사실 좀 뭐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의 기업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다 아는 건 아니죠. 2,300개 넘는 기업에. 그렇죠. 이 부분이 뭔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게 다시 상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면은 당연히 지금 사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 부분이 기업의 실적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 보면 뭐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차트로만 봤을 때 저는 바이오 기업 원래 관심이 좀 없어갖고 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 이뮨텍 최근에 하락 구간의 이유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팜스토리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5,05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시장에서 팜스토리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네. 구간이 좀 있었고 최근 흔들리고 있는데 무엇을 하는 종목인가는 뭐 저도 알고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분위기상 이 팜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흔들 필요 없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테마에서 무슨 분석이 있고 뭐가 필요하냐.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짱이거든요. 배짱 없는 사람들은 테마를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떨어질 때 뭐 손절하면 다음날 급등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상위 10개 종목 고르라 그러면 야 앞으로 상한가 뭐 떨어지는 거 내가 무섭지는 않은데 앞으로 쭉쭉 치고 갈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 저는 뭐 차트를 보던 어떤 그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던 이 팜스토리는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섣불리 안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급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끼를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팜스토리는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용기 있는 분들은 다른 종목들 막 뭐 그 건드리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팜스토리는 테마주 아무래도 배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급등 가능성이 있어서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올라왔네요. 하이브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매수가는 33만 3천 원이시고요. 네.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제 전에 앵커님이랑 이 종목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BTS 얘기를 했어요. 군대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멘트를 치시던데 지금 아직 뭐 결정은 안 됐죠. 사실 결정은 안 됐는데
사람 이제 BTS가 있는 하이브와 네. BTS가 없는 하이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네. 그걸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리오프닝주 중에 하나긴 하고, 근데 지금 리오프닝주들이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항공주들은 좀 약간 테마 한국 항공우주나 네. 제가 추천드렸던 아스트나 이런 게 분위기는 좋긴 한데 리오프닝 테마가 오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고점까지는 러프하게 반등을 주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기획사를 산다라고 하면 뭐 YG, SM, JP 많이 네.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산다라고 하면은 네. 다른 YG나 이런 기업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BTS 갖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정점을 찍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BTS가 빌보드 2위만 했는데 앞으로 빌보드 1위를 노리고 어떤 노래가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빌보드 1위 다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TS 때문에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시절이 좀 안 맞는 시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엔터주를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 하이브보다는 다른 YG나 이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G 쪽으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지금 하이브까지 시간 관계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